박PD의 픽.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국토부 장관? LH 윗대가리? 그것도 아니면 국회의원? 현재까지 결과만 보면 세 존재 모두 월급이 아깝죠. 이참에 그냥 무급 명예직으로 바꿔도 전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국고가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든지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집 없는 사람들이 답을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샀고 저것 때문에 못 샀고 그놈 탓에 못 샀고 각종 데이터가 쌓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지 못한 다양한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서 이를 주택 정책에 반영하면 집값 안정화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집 없는 경불진 두피디는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집값 잡는 가장 좋은 방법, 주담대를 아예 없애는 거라고.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7억, 8억을 은행에서 빌려주면 매수자는 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2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서로 아파트를 사려고 할 것이고, 공급 수요 법칙에 따라 당연히 집값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담대를 없애면 10억짜리를 온전히 10억을 주고 사야 되겠죠.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럼 10억이라는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는 수준으로 안착을 할 겁니다. 애초에 빚을 낼 수 없는 환경이라면 물론 아파트값 자체도 10억이 되지 않았을 거고요. 물론 이자 노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온 은행들이야 된소리를 맞겠지만 그건 그때 얘네들이 알아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PF 사태가 일어났고 건설사는 물론이고 은행, 증권사까지 중매만해하고 있는 거죠. 무주택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당을 향해 집값 안정과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잇따라 제안을 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호.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여기에서 최근 정의당에 4가지 해법을 제시했는데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자신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사실상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집값이 폭등하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라면서 4가지 해법을 강조했는데 30년, 40년 묵은 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4가지 해법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송기균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십 채 혹은 수백 채의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종부세와 재산세가 빵원. 이거는 특혜가 아니라 마법 아닙니까? 마법. 특혜를 폐지하면 160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매몰로 나올 것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빵원이라는 정부 특혜가 아니었다면 집 수백 채를 사들여서 임대를 하는 무자본 갭 투기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공감이 가실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세금도 많이 내는 게 자본주의의 원칙인데 왜 유독 집만 예외를 둘까? 법을 만든 놈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고 다주택자이기 때문이죠. 물론 대놓고 나는 임대주택 사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돈의 팔촌의 이름을 빌려서 그 짓을 하니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정말 임대주택 사업을 제대로 하게끔 하자. 즉, 임대주택 사업을 허가하려면 사업자가 최소 30년은 집을 팔지
못하도록 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야 장난을 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네. 아파트 분양 가격을 34평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 이하로 묶자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취지에 맞게 분양가를 산정하면 수도권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34평 기준으로 3억 5천 이하로 공급이 가능한데 이 가격에 분양을 해도 건설사는 적정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내용 역시 일리가 있죠. 3억 5천만 원만 받아도 장사가 된다. 이게 사실일까?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연 15% 혹은 그 이상인 이자를 PF에 주고 마구마구 은행에 돈을 땡겼던 거 아닙니까? 물론 수도권도 입지 나름이지만 땅값이 비싼 곳인 경우 정부가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하면 됩니다. 수많은 주택 정책에 들어가는 돈을 차라리 공공주택을 위한 토지 매입이나 임대에 쓰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싸게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싱가포르나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할까요? 뻔하죠.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해법은 저출산을 해결하는데도 적잖이 도움이 됩니다. 노동으로만 번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 사랑이 싹 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조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출산율 0.6명대. 이건 F학점 아닙니까? 아니, 이건 학사 경고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퇴학을 시켜야지, 이런 학생은. 500조를 땅 사고 임대하는 데 썼더라면 나는 솔로 지옥 같은 예능 프로가 지금처럼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더불어 송 대표는 전세 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제안을 합니다. 전세 대출 확대는 겉으로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갭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폭등시켜서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킨다. 전세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주거급여 지급과 같은 정책 지원을 함으로써 갭투기를 방지하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경불진의 주담대 멸종 정책과 유사합니다. 전세 역시 대출을 받아 이뤄진다면 거품이 낄 수밖에 없죠. 전세가에 거품이 생기면 매매가 역시 실제 가치를 웃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제안은 뭔가요? 브리오 비타민의 스테디셀러 브리오 혈당 밸런스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혈당과 함께 혈압에도 좋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로 새로 출시됐습니다. 혈당에 혈압까지 좋다면 이건 의약품 아닌가요? 병원 처방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성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의약품 원료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써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또 있죠? 캐나다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후에 식약처의 성분 정밀 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혈당과 혈압에 관련된 기능성도 인정받았습니다. 혈당은 물론 혈압 관리까지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를 찾아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가 심각한데 이건 사회적 질병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세 사기 때문에 작년에 허그가 대신 지불한 전세 보증금이 무려 3조 5,500억 원입니다. 올 1월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나 증가했어요.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올해 허그가 지불할 전세 보증금 5조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벌써 이 허그가 파산할 수도 있다. 뭐 정부에서는 이 지원금 늘려주긴 했지만 이거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허그가 이렇게 조 단위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결국 웃는 사람은 누굴까요? 송 대표는 전세 사기의 핵심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기꾼들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게 보이도록 허위 거래를 지들끼리 하고 이를 근거로 부풀려진 전세값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 허그는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허위 거래를 일단은 믿는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가격에 전세 보증 보험을 제공했고 세입자는 허그를 믿고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계속 도미노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 송 대표는 허그는 세입자들을 위해 이분들이 빨리빨리 전세 입주해야 되고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하게 보증 심사를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라면서 변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허그의 부실 심사의 최종 수혜자는 세입자가 아니라 전세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전세 사기꾼들 얘네들이 갚지 않은 돈 이거 뭘로 메꾸고 있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허그는 어차피 정부의 돈, 즉 세금으로 보증을 서기 때문에 대충 심사하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만 큰 문제가 없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전세 사기꾼이 어떤 놈인지, 이놈이 몇 채를 가지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지, 이놈의 현금 흐름은 어떤지, 이놈이 혹시는 정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너무 귀찮거든. 대충 서류만 문제 없어도 월급이 나오는데 굳이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사기를 당하고 결국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허그의 대충 때문에. 허그는 이런 변명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전세 사기꾼들 그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요. 그럼 만들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뭐합니까? 국토부 직원들 자원봉사자인가요? 이런 거 만들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4가지 해법을요. 정의당과 개혁신당에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스킵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참에 마이너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가칭 집값 안정당, 너도 나도 집주인당 이런 걸 만들어서 교섭력을 확보해보면 어떨까요? 거대 양당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